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환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저희 지능정보기본법을 기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AI,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포용까지 이 디지털 관련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관리 그리고 R&D 사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지금 노무관리라고 해서 노동조합 쪽과 협의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업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관리 쪽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30년 동안 대구에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이나 서울로 가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학교도 대구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구에서 좀 이 터를 잡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 대구에 있는 전체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고 이제 운 좋게 이제 저희 진흥원을 뽑아주셔서 이렇게 취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기업에 취업해보진 않고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돼서 왔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최근에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가면 이제 기관 간의 급여를 비교해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나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안심 혁신도시만 해도 근처에도 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사학재능재단 등등등 많은 저도 전체적으로 다 세어보진 못했지만 한 15개, 16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징은 저희가 이제 새로 옮겨온 도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낮 시간에는 좀 사람이 좀 많고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또 저녁에는 또 되게 조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북적이지 않아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전스퀘어라고 이제 식당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나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야월 꼬막집이라고 이제 거기가 어떤 맛집인데 이제 비전스퀘어로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거기 꼬막 비빔밥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있고 여기 취업해서 오시면 거기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이전한 기관이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께서는 서울 출신이 엄청 많으셔서 이제 서울의 분위기나 업무 그리고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태생이 ICT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양복을 착장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는 조금 지금도 그렇지만 후드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 수평적이고 좀 열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학 원래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핀테크 연계 전공이라고 좀 공학 쪽도 연계 전공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제가 면접 자체를 엄청 떠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면접을 조금 깨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3대3 면접 스터디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회 현안이나 그리고 기관 분석해서 면접 준비를 서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또 그리고 공공기관을 저도 여기만 준비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NCS를 보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NCS 5명 정도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시간 맞춰서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풀면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시간을 두고 풀고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7년 9월부터 18년 한 3월까지 쭉 준비를 했었고, 이제 앞에 처음 준비할 때는 서류 전형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막판에 여기서 또 이제 채용형 인턴 전형에 지원해서 뽑아주셔서 정말 6개월 정도 짧은 기간 해서 운 좋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보다는 조금 쉬운 트랙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회사의 좀 분위기나 또 업무 환경을 조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코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몇 개월 이상 체험형 인턴을 하시면 또 서류 전형에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또 체험도 하고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류 전형이나 이렇게 그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 이제 가점을 주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갖추지 않고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들을 미리 이제 채용을 준비하기 전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서 편한 길로 채용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채용 공고의 가점 부분들을 확인하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급여 부분보다는 근태 부분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어서 집약근무제라고 해서 주 4일만 출근하고도 또 이제 남은 하루는 학업을 하고 이런 제도도 뭐 앞으로의 연구나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꿈이 있으시면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입사해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일하면서 학위도 따고 이런 부분을 보람을 찾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걸 보고 저희 쪽에 지원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운 좋게 된 케이스라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서류를 한번 내보시고 떨어지시는 경우에 좀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기관이 뭐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이제 나랑 맞는 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합격하고 또 불합격할 수도 있어서 한번 내보시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조금 많이 여러 번 지원해 보시면 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기관을 좀 넓혀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심히 준비하시고 파이팅입니다.